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등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관악산 등정. 자, 원래 손을 짚으면 좋은데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더 길게 빼야 돼요. 길게. 본격적인 등산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여러분 반의 반. 심각한 운동 부족을 보인 참가자들. 과연 관악산 정상까지 무사히 오를 수 있을까? 얼마 오르지 않아 참가자들은 벌써부터 지친 모습이다. 힘들어. 그러게요. 평소에 너무 운동 안 했구나. 5분 바로 와서. 참가자들은 정기적으로 맥박수를 재며 몸 상태를 체크한다. 최대 심박수는 보통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인데 여기에 60, 70% 정도가 적정 심박수다. 곱하기 2 해야죠, 곱하기.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산에 오르는 참가자들. 오랜 시간 울퉁불퉁한 땅을 걷고 험한 바위를 오르내리는 움직임들은 우리 온몸의 근육과 관절을 운동시켜 골근력을 높여준다.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의 활성화를 돕는다. 4시간여의 힘든 과정 끝에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들에겐 각자 나름의 목표가 있다.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살을 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최종 목표는 2주 동안 해서 2주 후에 2kg 마이너스 감량? 등산 프로젝트를 마친 뒤에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산에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환경이 가득합니다. 먼저 산에 들어서면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의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지요. 이 피톤치드는 항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람소리, 새소리 등 숲의 리듬감 있는 소리는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켜서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더욱이 자연 속에 있으면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우울증을 없애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이렇듯 등산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정화 효과까지 가져다주는 운동입니다. 열심히 대본을 보며 산에 오르는 한 남자, 바로 탤런트 황범식 씨다. 씨발 좋은 거 찍으러 의심 안 돼, 그거요? 그럼 씨발 좋은 거 찍으러 의심 안 돼, 그거요? 참말 별일이네. 그는 벌써 15년째 매주 2~3번씩 산에 오르고 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다는 황범식 씨. 우리들 생활이 일정치 않잖아요. 뭐 한가할 때는 아주 한가하고 또 바쁠 때는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이러다 안 되겠다. 뭔가 좀 건강도 찾고 그 내 자신 좀 생각도 좀 해보자. 그에게 산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산 중턱쯤 올라와서 샛길로 들어가는 황범식 씨. 그가 잠시 쉬어가는 그만의 자리다. 간식도 먹고 생각도 정리하는 휴식 시간. 아침 식사가 하고 이제 뭐 간식으로 아주 뭐 꿀맛이죠, 꿀맛. 어? 밤인가 뭐. 산속에서 가장 편안해진다는 황범식 씨. 최대한 천천히 걸으며 산을 느끼고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즐긴다. 이게 일종의 중독 같아가지고 안 오면 말입니다. 막 가고 싶어요. 아주 그 산 내음이 상쾌하고 그래. 오늘 하루도 잘 살자. 응?
그건 또 뭐 후회하고 또 용기도 찾고.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렀니 오는 백발. 그는 주로 혼자 산에 온다.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걸으며 그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다. 이런 혼자만의 시간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주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 요즘도 이렇게 시간이 나면 혼자 산에 오르다 보면 산에서 만나는 등산객들이 친구가 되기도 한다. 서로 등산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조언도 구한다. 무릎에 좀 데미지가 예. 무릎에 데미지가 와가지고. 산행 잘하시고요. 네, 저는 이쪽 길도 좋은 데 있어요. 아, 그래? 네. 고맙습니다. 네. 산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운다는 등산 예찬론자 황범식 씨.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그에겐 더없이 소중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발로 왔다가 내 발로 가고 이 자연 속에서 그럼 뭐 1000마리 넘는 그 각종 매연 그 속에서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것보다는 잠시 짬을 내서 산을 찾는다는 것. 그게 바로 나의 건강이고 국민 건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지하다라는 거예요. 쉽고. 올바른 산행 문화를 위해 매주 무료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한 등산 학교. 그래서 이걸 밀면서 팔꿈치를 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강의 내용은 올바른 스틱 사용법이다. 무리한 등산 시 손상될 수 있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인 스틱. 팔이 접혀 있죠. 힘을 그렇게 쓸데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딱 스틱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등산의 운동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스틱을 쓰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또 에너지 감소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켜줍니다. 에너지 같은 걸 감소시켜줍니다. 스틱은 도구이지만은 우리가 팔이 길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스틱은 어깨 너비만큼 팔을 벌려 잡는다. 올라갈 때는 스틱을 되도록 가까운 위치에 짚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체중을 싣는 게 중요하다. 내리막길 산행에서는 스틱을 브레이크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틱을 무릎 앞에 두고 바깥쪽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스틱을 사용하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스틱 사용 시 발 뒤꿈치에 걸리는 체중 부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스틱을 사용했을 때 발 뒤꿈치에 걸리는 부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리에 치중했던 그런 힘을 약 한 30% 정도 팔로 이렇게 보내면서 분산시키면서 이 체력 소모를 좀 더 줄여주고 안경사 같은 설사면이나 아니면 빅면 내지는 바닥이 고르지 못한 이런 등산로에서 이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서 상당히 유익하고 또 한 가지 하강 시에 무릎의 충격을 좀 더 비교적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등산 프로젝트 마지막 날. 처음엔 스트레칭만으로도 통증을 호소하던 참가자들이 한결 유연해진 모습이다. 8, 9. 이제 오늘 제대로 좀 긴 코스를 마지막 날이니까 그동안 배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등산 기술과 그리고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쫙 빼는 겁니다. 긴 산행일수록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식. 행동식이란 등산 중 수시로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말한다. 호주머니 여기. 네. 양갱도 좋고 그 다음에 초코바도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여름에 녹아내리고 달라붙으면 끈적거리면은 좀 먹기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여름이 아닌 좀 시원한 계절로 먹기 좋고요. 예. 사탕은 좋습니다. 예. 이거 괜히 갖고 왔나 봐. 아침 안 먹어서 챙겨왔는데. 흔히 등산할 때 수분 함량이 높은